24살의 평범한 한국인 여성이 아프리카 케냐의 외딴 마을에 고립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22명의 마사이족 남성들과 몇몇 노인들만이 살고 있었죠. 문명과 단절된 낯선 땅. 그녀는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몇 년 후, 그곳에서 싹튼 기적 같은 생명과 함께 전해져 온 그녀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4살의 박소연 씨는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의 청년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뜨거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탐험을 사랑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는 도보 여행부터 낯선 땅으로 떠나는 배낭여행까지 그녀의 영혼은 늘 새로운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 안정적인 삶을 사는 듯 보였지만 소연 씨의 가슴속에서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탐험의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유튜브 다큐멘터리를 통해 케냐의 광활한 대자연과 마주했습니다. 하와이나 발리처럼 유명한 휴양지는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원시적인 생명력과 태고의 신비가 가득했습니다.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살아가는 부족 마을과 순수한 야생이 숨쉬는 대자연의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소연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급 휴가를 신청하고 모아둔 적금을 전부 털어 케냐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케냐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위험할 수 있다며 걱정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호기심의 불꽃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젊을 때 가고 싶은 곳은 가봐야 해. 굳은 다짐과 함께 설레는 심장을 안고 소연 씨는 아프리카 케냐의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수도 나이로비 근처의 호텔에 머물며 도시의 풍경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마사이족 사람들의 따뜻하고 순수한 미소,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스와힐리어의 억양은 금세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 소연 씨는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한한 평온이 깃든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도 잠시 그녀의 탐험가적 기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아프리카의 심장을 느끼려면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해. 현지 식당 주인에게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는 그녀의 모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문명과 거의 단절된 채 고대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마사이족 마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작은 보트를 빌려 그 미지의 마을로 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상이 악화되어 강력한 폭풍이 형성되고 있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그녀의 모험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현지인 뱃사공마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소연 씨는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라는 이상한 확신에 차 위험한 항해를 감행했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 푸른 호수를 가르던 작은 보트 위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집채만 한 파도가 보트를 집어삼킬 듯이 덮쳤습니다. 지리의 어두운 소연 씨에게 이 폭풍은 공포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보트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고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가라앉던 보트는 근처의 외딴 호숫가로 떠밀려갔고 함께 있던 뱃사공은 간신히 헤엄쳐 나왔지만 혼란 속에서 그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소연 씨는 낯선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보트는 산산조각 나 있었고 주변에는 몇몇 남성들이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헤엄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엔카이라 불리는 외부 세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극도로 고립된 마사이족의 영역이었습니다. 인근 부족 사람들조차 이곳을 거의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문명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전통 부족 마을이 존재했습니다. 소연 씨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그녀를 둘러싼 20명가량의 건장한 마사이족 청년들과 몇몇 노인, 그리고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말없는 수호자처럼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오는 것을 본 순간 소연 씨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왔구나.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서툰 영어로 괜찮은지,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왔습니다. 마을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작았고 현대 문명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푸른 초원과 아카시아 나무숲 사이에 전통 가옥인 바냐타 몇 채가 전부였습니다. 정확한 인구는 알 수 없었지만 대략 30명 남짓으로 보였고 대부분이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성인이 되면 도시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남은 이들은 마을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명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소연 씨를 처음 안내한 사람은 젤란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마사이족 언어와 약간의 영어를 섞어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춥고 젖은 채 떨고 있는 소연 씨를 작은 마냐타로 데려가 불을 쬐고 비를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소연 씨는 간신히 고맙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마을에는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휴대전화와 대부분의 소지품은 물에 잠겨버렸고 절망감이 밀려와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행운이라 여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소연 씨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따뜻함과 친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보았고 상처를 확인해 주었으며 따뜻한 담요와 음식, 그리고 입을 옷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쌀이나 빵 같은 서양식 식료품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대신 우유와 구운 고기, 그리고 야생 과일은 풍부했습니다. 그들의 주식은 전통 방식으로 구운 염소 고기였습니다. 다행히 소연 씨와 함께 조난당했던 현지인 뱃사공도 며칠 뒤 다른 해변에서 구조되어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해 소연 씨와 마을 공동체 사이에 훌륭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악천후와 이동수단 부재로 당장 이곳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소연 씨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에는 여성이 단 6명뿐이었고 나머지 22명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할머니이거나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둔 이들이었습니다. 즉, 이 마을에는 결혼 정년기에 젊은 여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을 청년들은 소연 씨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 도시 생활에 대해 물었고 소연 씨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곧 그들의 순수한 친절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나뭇가지로 그녀를 위한 의자를 만들어주거나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주기 위해 야생 과일을 따다 주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면 전통춤을 추거나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모여 앉아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을 들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여전했지만 표정과 몸짓을 통해 소연 씨는 그들의 따뜻함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외부인이 오면 손님으로 대하되 일정 기간 공동체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새로 온 사람은 노동으로 기여해야 했습니다.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소연 씨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가축을 돌보거나 물을 깃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일이었지만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체력이 좋고 운동신경도 나쁘지 않아 그녀는 금세 제법 쓸모있는 일꾼이 되었고 함께 땀 흘리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마사이족 남성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젤란이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마치 대자연이 빚어낸 조각상처럼 크고 다부진 체격을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래의 지도자로서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본래 이 마을의 존경받는 원로였으나 얼마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젤라니는 자연스럽게 젊은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연 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게서 풍기는 침착하고 성숙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다른 청년들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대신 그는 거리를 두고 그녀를 관찰하며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녀가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찾아온 것도 그였고 식사 때마다 곁에 앉아 그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연 씨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이곳에 갇히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과 함께 어쩌면 이런 원시적인 삶도 나쁘지 않을지 몰라라는 묘한 평온함이 공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실한 정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었고 이곳의 야생적인 자연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초원을 거닐며 새소리를 듣고 매일 밤 별빛 아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소연 씨는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젤라니에 대한 그녀의 감정도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현지인일 뿐이었지만 추운 밤 모닥불 옆에 나란히 앉아 온기를 나누거나 위험이 도사리는 숲으로 과일을 따러 갈 때마다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시 한번 거센 폭풍이 마을을 휩쓸었을 때 소연 씨는 잠시 밖에 나갔다가 강한 바람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젤라니가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 그녀를 굳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에 안겨 간신히 균형을 잡고 안전한 마냐타로 돌아왔을 때 소연 씨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감정일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년 특정 시기가 되면 하늘과 땅의 풍요를 기원하며 밤새 노래하고 춤추는 전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축제는 화려한 장식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초원에서 열렸는데 도시의 그 어떤 화려한 행사 못지않게 활기차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축제 전날 소연 씨는 마을 여성들과 함께 마사이족의 전통 의상인 붉은 슈카를 걸치고 구슬로 만든 목걸이를 했습니다. 그녀는 현지 풍습에 따라 머리에 야생화를 꽂았습니다. 외국인이었지만 마을 여성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대하며 이게 바로 마사이 스타일이야.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려요라며 즐거워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가 커다란 모닥불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북소리와 전통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며 열정적인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강렬한 리듬에 맞춰 힘차게 도약하는 아두무 춤을 추었고 여성들은 우아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춤으로 화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젤라니가 소연 씨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마치 그들의 영혼이 깊이 교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 교감 덕분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함께 모닥불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었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눈빛은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무언가 감지한 듯 장난기 섞인 축하의 함성을 보냈습니다. 부끄러움에 소연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감정은 뭐지? 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여행객일 뿐인데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은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젤라니에게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젤라니는 소연 씨에게 마을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비밀스러운 장소를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직 지리에 익숙지 않았던 소연 씨는 흥미를 느꼈고 두 사람은 이른 아침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함께 절벽에 올라 광활한 대지를 내려다보았고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폭포에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땀과 웃음, 그리고 편안한 발걸음으로 가득한 하루는 마치 오랜 친구 같았지만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애틋했습니다. 젤라니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이따금 짓는 미소는 더욱이 따뜻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잦아들 무렵 두 사람은 호숫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자연스러운 포옹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소연 씨의 마음속에 현실적인 걱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외부 세계와 연락이 다 구조될 거야. 그럼 난 돌아가야 해. 나에겐 한국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 이러한 고민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서로의 문화나 나라에 대해 깊이 알지도 못한 채 사랑에 빠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일부 마을 어른들 역시 외부인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마을 전통에 어긋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젊은이들은 두 사람을 부러움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소연이 젤라니의 아내가 된다면 이 마을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속삭임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인근 지역에서 온 작은 보트 한 척이 엥카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연료와 생필품을 싣고 왔는데 폭풍으로 인한 큰 피해로 운송이 지연되어 직접 방문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외부 세계와 연락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소연 씨의 마음속에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난 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간단한 소식만 전한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했고 폭풍으로 인한 험한 물길 때문에 당장 대규모 구조대를 조직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소연 씨는 몇 주 후에나 보트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함께 조난당했던 현지인 뱃사공 역시 날씨 때문에 지금 이동하는 것은 어려우니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바로 그날 마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청년이 숲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독사에게 물려 위독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의사나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민간요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매 순간이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소연 씨, 혹시 우리가 아는 해열제나 진통제 같은 약이 있나요? 서양 약이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마을 사람들이 간절하게 물었지만 그녀가 가져온 얼마 안 되는 의약품도 폭풍에 휩쓸려 가거나 소실된 후였습니다. 젤라니는 다급한 마음에 직접 독을 빨아내려 했지만 필요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시기적절한 응급처치와 모두의 노력 덕분에 청년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생사의 경계를 함께 넘나들면서 외국인 여성 소연 씨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이 거대한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젤라니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욱 애틋해졌고 그에 대한 소연 씨의 감정 역시 날마다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어느 날 밤, 소연 씨는 무더위에 잠 못 이루고 시원한 밤 공기를 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던 젤라니가 그녀를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부드러운 달빛이 호수 위로 쏟아지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성적인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아주 먼 곳에서 왔지만 이제 우리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젤라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돌아가게 되더라도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젤라니의 진솔한 고백에 소연 씨 역시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곳에서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고, 당신도 무척 사랑해요. 하지만 저에겐 한국에서 돌아가야 할 또 다른 삶이 있어요. 그 순간, 그들의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상대방의 체온이 심장을 가득 채웠고, 마치 처음 만난 사람이자 결코 잃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강렬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외곽의 작은 마냐타에서 긴 대화 끝에 그들은 가장 깊은 내면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섞인 축복받은 듯한 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순수한 갈망과 도시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본능적 감정이 소연 씨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몇 주가 지났지만 외부 세계로부터의 구조 신호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날씨는 더욱 변덕스러워졌고 마을은 자급자족하는 바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 씨는 몸이 자주 피로하고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위와 낯선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메스꺼움과 불편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막연한 예감에 그녀는 우연히 챙겨왔던 휴대용 임신 테스트기를 떠올렸습니다. 원래는 다른 목적을 위해 준비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가방 밑바닥에서 그것을 찾아 몰래 테스트해보니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임신이라고? 믿을 수 없어 여기서. 믿기지 않았지만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충격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 사실을 젤라니에게 알리자 그는 너무 놀라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내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하늘 엔카이 내린 축복이야.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젤라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소연 씨의 손을 굳게 잡았고 그의 눈빛은 달빛보다도 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연 씨는 끝없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지금 구조대가 온다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그런데 임신한 상태야. 부모님과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사는 게 맞는 걸까? 현대적인 의료 시설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기쁨으로 환호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새로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 소식은 공동체 전체의 희망이자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어른들은 대를 이어 마을에 생명을 유지할 아이가 생겼다며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기뻐했습니다. 물론 전문 의사 없이 출산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다른 마을에서 산파 경험을 배운 할머니 한 분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산모를 돌볼 수 있다고 자신했고, 모두가 소연 씨가 남기로 결정한다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젤라니 역시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며 마을의 모든 일에 더욱 헌신했습니다. 소연 씨가 불안해할 때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만약 당신이 정말 돌아가야 한다면 나도 함께 갈게. 적어도 아이가 안전해질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켜줄게라며 굳은 약속으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가 마을 생활에 깊이 동화되어 가던 바로 그때 마침내 외부 세계에서 온 작은 보트 한 척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한결 잔잔해졌고 구조대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작은 무전기를 통해 이 섬에 한국인 조난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조난당했던 현지인 뱃사공이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와 기쁘게 외쳤습니다. 우리 드디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은 소연 씨에게 기쁨인 동시에 더 큰 내적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로 떠나야 할까? 아니면 이곳에 남아야 할까? 배는 곧 출발할 것이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구조나 이동 수단이 생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특히 젤라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요. 억지로 당신을 남게 할 수는 없어. 젤라니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면 아이와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에게도 이 선택은 너무 잔인해. 젤라니는 그녀가 도시에 가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원한다면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현대적인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원하면 돌아오라고 조언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변에 서서 작은 보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목소리는 바로 뜨겁게 타오르는 심장이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그리고 내 아이에게 주고 싶은 삶은 무엇일까?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그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마침내 보트가 떠나기 직전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여기 남을게요. 그 한마디에 젤라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구조대와 현지인 뱃사공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과 친구들이 그립겠지만 지금 나는 내 아기의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해.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살아갈 거야. 구조대는 당황했지만 결국 그녀의 의지를 존중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연락선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직후 소연 씨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터로 다가가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고 많은 어른들과 청년들이 함께 춤을 추며 젤라니와 소연 씨를 축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 씨는 마을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삶에 녹아들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바다에 나가 조개를 잡으며 섬 주변의 귀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전통 의상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다가올 출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몸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신기하게도 그녀는 매우 안정되고 건강함을 느꼈습니다. 힘든 육체 노동 대신 가벼운 일을 했고 맑고 깨끗한 공기와 영양가 높은 자연식품 덕분에 건강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젤라니는 밤낮으로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보았고 마을 전체가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쏟으며 힘든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숲속 오솔길을 산책하던 중 젤라니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지만 의식을 치르고 싶어. 마을의 전통에 따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자. 소연 씨는 무척 놀랐지만 감동 또한 컸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젤라니는 결혼 반지 대신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 조개 껍데기는 그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으로 이 섬에서는 신성한 서약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동에 소연 씨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당신과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젤라니는 조심스럽게 조개 껍데기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이 신성한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곳곳에서 환호하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결혼식은 마을의 전통에 따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해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랑 신부는 고추로 장식된 전통 의상을 입고 신성한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서양식 촛불이나 케이크 대신 잔치는 당 위에 펼쳐진 넓은 나뭇잎 위에 신선한 꽃과 열대 과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준비한 통돼지 구이로 차려졌습니다. 흥겨운 북소리와 우아한 춤, 그리고 노래는 밤새도록 이어져 외딴 섬을 행복의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부터 소연 씨와 젤라니는 마을의 전통 가옥을 함께 꾸미며 공식적으로 마사이족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몸짓과 진실한 미소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의 세심하고 따뜻한 보살핌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임신 막바지에 이르러 가끔 배가 뭉치는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이었다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온갖 검사를 받았겠지만 이곳에서는 할머니가 끓여주는 약초차와 마을 여성들의 다정한 보살핌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이 전통적인 출산 방식이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걱정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여기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과 매일같이 느껴지는 대화의 힘찬 움직임은 그녀에게 이상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달이 찬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물을 끓이고 출산 장소를 깨끗이 정돈하며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할머니가 지휘하며 다른 여성들과 함께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젤라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지만 항상 소연 씨 곁을 지키며 땀을 닦아주고 손을 굳게 잡아주었습니다. 진통은 길고 격렬했습니다. 진통제나 익숙한 의료 장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오직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호흡법을 알려주었고 주변 여성들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며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고요한 밤에 정적을 깨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극도로 지쳐있던 소연 씨는 무한한 안도감 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젤라니는 마치 기적을 목격한 듯 황급히 아기를 받아 안고 고마워, 정말 고생 많았어 라며 연신 말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소연 씨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온 섬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마을 사람들은 밤새 등불을 밝히고 춤추고 노래하며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축하했습니다. 소연 씨는 지쳐 곧 잠이 들었지만 그 사이 누군가 아기에게 전통 이름으로 아르하늘이라는 뜻을, 그리고 그녀를 위해 서양식 이름으로 스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와 젤라니는 기쁘게 그 이름들을 받아들였고 그날부터 아기는 엔카이 마을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소연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을 뜨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밤늦게까지 젖을 먹이고 아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여성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육아는 결코 외롭지 않았고 공동체 전체의 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기를 정성껏 돌보았고 소연 씨에게 필요한 휴식 시간을 마련해 주려 애썼습니다. 젤라니는 더욱 부지런히 일하며 아내와 아이를 위해 음식과 물을 살들이 챙겼고 필요할 때는 다른 섬으로 건너가 생필품과 약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아기가 해맑게 웃을 때마다 소연 씨는 이곳에 남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마음속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외부 세계와의 연락은 여전히 드물었습니다. 가끔 바다가 잔잔한 계절에 다른 섬에서 작은 보트들이 들렀고 그때마다 소연 씨는 한국의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처음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지만 점차 딸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잘 지낸다면 그걸로 됐다.
언젠가 손주 얼굴 한번 보여주러 오렴이라는 축복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 그리고 몇 년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소연 씨는 이제 완전히 마사이족의 며느리이자 엔카이 마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맑은 눈을 가진 채 건강하게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작은 생명에 자신들의 모든 꿈과 희망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고립된 섬이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맑은 날, 소연 씨는 해변을 거닐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무급 휴가를 내고 홀로 모험을 떠났던 시절, 폭풍에 휩쓸려 외딴 섬에 표류했던 공포, 그리고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던 나날들. 이제 그녀는 마사이족 남성 젤라니와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아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 그녀는 하얀 모래사장 위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젤라니가 아이를 안고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밭에 나갈 건데 같이 갈래? 소연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이제 그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의 땅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어쩌면 아이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해하거나 혹은 스스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낯선 땅에서 모든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가족과 사랑이 꽃피운 바로 이 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은 늘 예측 불가능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은 가장 강렬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 소연 씨의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어 일생에 한 번쯤 예측 불가능한 모험에 뛰어들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엔카이 마을에는 여전히 22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살고 있었고 이제 그들 대부분은 가정을 꾸려 자신들의 삶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소연이라 불렸던 한국인 여성을 친근한 이웃으로 여겼고 가끔 바다가 잠잠해지면 그녀는 다른 섬으로 나가 문명 세계와 접촉하며 편지를 보내고 필요한 의약품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오면 사랑하는 남편 젤라니와 함께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았고 때로는 마을 아이들에게 간단한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며 그들의 마음에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아주 넓단다. 너희는 어디든 갈 수 있어. 외국인 여성이었던 그녀의 말은 이제 따뜻한 가족의 메시지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엔카이 마을의 삶은 그렇게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나날들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힘든 날도 예기치 못한 재앙이 닥치기도 했지만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끈끈한 연대는 모든 시련을 함께 극복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고립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자 굳건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험난한 모험과 깊은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일 것입니다.